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광주 광산구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광산구 소촌공단에 있는 박 씨 소유의 땅의 용도가 바뀌어서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이게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라서 받은 특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진보당이 특혜가 아니다, 맞다로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 있는데요.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땅의 용도 변경 과정에 특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한 겁니다. 용지 매입 및 그 매입된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 전 시장 아들이 5년 전인 지난 2018년 사들인 광주 소촌공단에 있는 땅 4,500여 제곱미터입니다. 이 땅은 지난해 광주시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광산구가 산업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진보당과 국민의힘은 용도 변경 과정에서 2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며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라서 할 수 있었던 용도 변경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땅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생략, 용도변경위원회 명단 유출 의혹 등등이 모두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입주계획서도 받지 않고 사업계획서도 받지 않고 오히려 불법 점유하고 있는 땅을 용도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나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주 직접 입장문을 내고 특혜는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민선 8기가 출범 이전인 지난해 6월 말에 광주시의 심의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땅이 용도 변경된 것은 자동차 정비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다며 시세 차익은 현재의 바뀐 용도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가지 업종 자동차만 하라고 규제로 묶이고 나머지는 아예 하지도 못하는 땅을 22억이 올랐다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마처럼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 현직 광주시장이 직접 특혜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은 지난해 6월 민선 7기 이용섭 전 시장 시절이고 특혜 의혹을 받는 것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이며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과 박병규 현 구청장 역시 감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며 더 이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광주시장이 확인했다는 특혜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주에서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가 뒤숭숭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집주인은 100여 채에 가까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공인중개사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터질 게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기관에 근무하는 30대 박모 씨. 직장 근처에다 전세로 원룸을 얻어 지냈는데 지난 1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연락이 거의 끊겨서 좀 이제 제가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죠. 20대 사회초년생 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약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월세로 좀 지내다가 LH 임대주택 뜨면은 이동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되게 됐어요. 모두 집주인인 70대 이 씨가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사들여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까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9명, 피해 액수는 약 8억 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100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작년 11월, 12월 이후로는 전세가 안 나가고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는 터졌구나, 드디어 일이. 집주인 이 씨는 취재진에게
갭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질 줄 몰랐다며 세입자들에게 집을 넘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갭 투자 형식으로 하셨을까요? 혹시 전체 이 틈은 그런 식이죠. 현재 여러 건 없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집 아닙니까? 그 집 자체는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필요 없는 집을 억지로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피해자들이 각각 수천만 원의 손해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이 씨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함께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려던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카드가 도난 카드로 신고돼 물건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간 한 남성이 차량 내부 이곳저곳을 불빛으로 비춰본 뒤 1분도 안 돼 밖으로 나옵니다. 같은 날 오전 이 남성은 목포의 한 금은방에 나타났습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하던 남성은 80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을 고른 뒤 카드를 건넵니다. 당일 새벽 차량에서 훔친 카드입니다. 하지만 도난 신고돼 사용 승인이 거절되자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금은방을 빠져나갑니다. 카드가 결제가 안 되었어요. 지금 가버렸고. 다음 날 새벽에도 이 남성은 또 다른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당일 오전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차량 처리가 끝날 때마다 금은방을 찾아 가장 비싼 순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카드 사용 승인이 거절되자 금은방 주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남성은 급하게 달아납니다. 카드 누구 거야 그러니까 내 거예요 그래. 승인이 안 떨어져. 그래서 이상하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탐문해 용의자로 10대 고등학생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추가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조선 수군의 본거지로 임난 극복의 중심이었던 전라 좌수영 동원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동원 복원 사업은 오는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현재 복원되고 있는 진남관과 함께 지역의 소중한 문화 관광 자원이 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원과 고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12,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전라 좌수영 동원 예터입니다. 조선 성종 10년 때부터 417년 동안 조선 수군의 본거지였던 전라 좌수영 동원 복원 사업은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토지 51필지, 건물 34동을 매입한 데 이어 올해 말이면 나머지 편입 토지와 지작물 보상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 9년여 동안 3차례의 시발굴 조사를 통해 동원터 안의 건물과 우물터 등에 대한 흔적들도 온전히 찾아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5년까지 대장이 거처하던 집, 운주헌과 동원으로 들어가는 문, 정변문 등 동원 내 8동의 주요 건축물들을 복원해낼 계획입니다. 발굴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 좌수영을 좀 국가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정상 추진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유의미한 유물들이 확인되지 않아 문화재 지정을 통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시는 관광 개발 사업인 전라 좌수영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쪽으로 방향을 일부 선회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대한 빨리 그 목표 연도 안에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안 방어의 중임을 수행했던 임난 극복의 본거지였던 전라 좌수영 동원. 오는 2025년 전라 좌수영 동원 복원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현재 전면 해체 보수 중인 국보 제304호 진남관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임난 호응 역사문화 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과 또 김도영의 활약으로 거침없는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6위로 올라섰습니다.
더욱이 지난주 영입한 포수 김태군이 팀의 약점이었던 안방을 확실히 지키는 데다 대체 외인 투수도 데뷔전에서 독특한 투구폼과 안정적인 구위로 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연속 승부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홈런.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 선수가 기아 타선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12경기에서 벌써 6개 홈런에 12타점. 주말 이틀 동안에만 3개 홈런을 몰아치면서 최영우와 김도영, 박찬호 등 주축 선수들의 선전 등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도 지난주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때렸고 중요한 순간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승리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삼성에서 이적해온 포수 김태군이 투타에서 안정감을 보이면서 불안했던 안방을 든든히 지켜내는 것도 팀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투수들을 잘 요리를 해요. 그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노련한 김태군이 이 기아의 젊은 투수들을 컨트롤을 잘했다. 지난주 부진했던 용병 외인 투수 2명을 한꺼번에 갈아치우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승부수를 건 기아 타이거즈. 대체 용병 산체스가 데뷔 경기에서 독특한 투구폼으로 10개 탈삼진의 1실점,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면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거침없는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9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위 두산의 4게임, 4위 롯데의 2게임 차로 따라붙은 기아는 이번 주 최하위 삼성을 상대로 연승 행진 이어가기에 나서고 주말엔 올스타전 휴식기를 가지면서 후반기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갈 위기에 놓였었던 동북댐이 저수율 90%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기준 동북댐의 저수율은 90.49%를 기록했습니다. 동북댐은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4월 저수율 8.28%까지 떨어지며 바닥을 드러낸 지 약 3달 만에 만수위에 가깝게 도달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홍수기에 댐이 넘치지 않도록 저수율을 86% 이하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하루 120만 톤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도 오늘 오전 기준 48.3%를 기록하는 등 점진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 요양병원 위탁 운영자 모집에 단독 응모했던 의료법인이 운영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제2요양병원 운영자 모집에 응모했던 의료법인이 운영 의사를 철회했고 현재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존의 이 병원을 운영 중인 전남대병원과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 1요양병원과 2요양병원 노조가 모두 파업 중인 가운데 이들 노조는 오늘 광주시의 직영을 요구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 환경과 로드킬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영산강 일대에서 수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광주를 지나는 영산강 일부 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수달 서식지 다수를 발견했고 또 수달의 모습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